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일단 경제부터 살립시다. 경제. 자,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집회 천재, 그리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또 들어 올리죠.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네, 특혜 의혹, 고속도로 특혜 쑥스럽습니다. 의혹 진상 규명하라. 뭐예요? 그거 뭐 건희 아이씨가 뭐예요? 풍자죠. 고도 풍자. 풍자야. 예, 시적 비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풍자. 그 조상 선산묘가 있어서 개발 못한다 해서 제가 가서 네. 아니라고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죠. 현장 예, 가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도 광주 주민하고 하남 주민들도 이해관계자들이나 직접적인 근데 너무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네. 이분들 국회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남 주민들은 우리가 시점을 옮겨달라고 수만 명이 수년간 데모했는데 맞아. 단 한 번도 안 들어주더니 네. 어떻게 종점만 바뀌었냐. 맞습니다. 뭐 경기도 광주 태촌분들은 원래 안 들어오면 마을이나 학교를 덜 지나는데 완전히 태촌은 마을 학교를 엄청 지난다. 다리와 터널이 엄청 늘어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 냈는데 다녀왔고요. 네. 자,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 근황과 미담이 지금 되게 많은데 아.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박시동 선생님을 생각해서 야, 양보. 보이는 양보와 배려 처음 봅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배려 천재까지 갑니까? 예 가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자, 매불쇼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작가분들의 어떤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 최욱과 정영진을 아주 존경한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이랍니다. 저는 매불쇼를 1회부터 지금까지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어요. 와, 진짜요? 제가 딴 데 가서는 떨지 않는데 와. 지금 진짜 떨리는 게 제가 두 분 진짜 팬이에요. 와, 진짜 처음부터 다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예. 이거 요새는 또 이제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노력하는 게 이제 본업이고요. 네. 남들은 이제 경제 평론가라고 하는데 어. 사실 제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네. 정치, 경제, 뭐 행정, 시사 웬만한 건 다 평론하고 있는 어. 하이브리드 평론가입니다. 하이브리드 평론가. 그래요? 최진봉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네. 되겠군요. 근데 최진모 목사님보다는 경제적 식견이 훨씬 훨씬 깊고 뛰어나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이제 또 대기업 경제 관련 일을 했었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분 유튜브가 다른 분들은 뭐 안진걸 TV 막 이렇게 막 자기 이름 내세워서 겨우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분은 유튜브가 시동 위키예요. 시동 위키. 위키. 자신 있다 이거죠. 경제나 사회 상식은 네. 위키. 저 선생님, 채널명이야. 지가 그냥 만들면 그냥 그만인데 그걸 그렇게 또. 아니 좀 의미를 부여하면. 네. 근데 이 말씀이 과장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뉴스 하이킹이나 뉴스공에서 여러 번 뵀거든요. 곡을 봤는데 안 떠셔요. 근데 이제 매부쇼 나오게 됐다고 며칠 전부터 저한테 전해가지고 거기 너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다. 되냐 너무 떨린다 큰일 났다. 행복해요. 뭐 시사나 경제 쪽에 아무거나 여쭤봐도 탁탁탁 나오는 분이. 다 나와. 예. 다 나온다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주 쉽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요? 유시민 작가님 나와서 300만 네. 찍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끝나고 유 작가님 이제 제 차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아. 저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사분이세요? 수발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발이죠. 또. 그런데 한 달 만에 카메라 앞쪽으로 제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유, 너무 설렙니다. 300만 예. 아니에요 그리고요. 350만이지. 아니야, 370만. 예. 맞습니다. 네. 곧 있으면 400만.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경제 살리로 한번 쭉 가볼까요? 제가 간단한 미담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 이키님 들을 건데요. 네. 그 저번에 그 에어컨 미담 그 에어컨 명장 있잖아요. 아. 그분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제가 그 엄마나 아빠 또는 엄마 아빠 다 같이 감옥에 가버리면 남은 아이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만 돕는 새움이라고 하는 NGO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동복지 NGO.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NGO죠. 네. 근데 꼭 필요한 NGO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그렇게 예, 깜빡하는 가실 경우가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보통은 뭐 엄마 아빠 한 명만 구속되는 네. 관행이 있는데 심한 경우는 뭐 둘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특히 윤석열 검찰실은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한부모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NGO인데 아. 거기에 에어컨 세대를 이제 기부하기로 야. 연결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왜 계속 에어컨 기부해요? 업자. 아니, 업자면 돈을 남겨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이분들 원래 실력자 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아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뭐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약자들이나 아. 수재민이나 착하네. 이런- 예, 기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박시동 선생과 똑같아요. 빠짐없이 매불쇼를 들어 일하면서. 이름 브랜드 뭐야 거기? 에어컨 명장. 에어콘 명장. 명장. 예전에 체육 MC님이랑 같이 풋살했던 조현래 선생님. 아 저랑 같이 그때 풋살했습니까? 정영진 MC님 약간 네. 오랑캐 닮은 그래, 사람. 오랑캐. 아, 오랑캐. 네, 오랑캐 선수. 예. 이 미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번에 매불쇼에서 칭찬받았는데 매불쇼가 이제 가끔 뭐 연예인들의 발언이나 정책 발언으로 가끔 기사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미담으로 기사 나왔어요. 미담 기사가 있습니까? 이분 정말 매부리님이 제가 이제 역사적인 시민 모임 뭐 함께 이런 캠페인 했었잖아요. 몇 번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부끄럽지만 저도 2천만 원 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매부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아 자기도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돌아가기 전에 꼭 돕고 싶다. 익명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네, 뉴스에도 나왔어요. 매불쇼 지금 쳐보시면 와. 그 매불쇼를 들은 익명의 한 여성이 안진걸 소장을 찾아와서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왔다는 게 뉴스가 서너 개, 그 네다섯 개 나와 있어요. 미디어워치 기사는 아니죠? 아니야. 변희재 대표님은 이런 기사는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변 대표는 오로지 윤석열 한동훈 비판하는 그러니까 사람. 매불쇼를 만약 그분이 기부했으면 그 기사 대문짝에 쓰셨겠죠. 그러니까 매불쇼를 통해서 형님으로 연락을 하시. 진짜입니다. 와. 제가 스픽스 TV에서 방송 끝나고 나왔는데 기다리고 계시면서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 가방을 줘요. 근데 뭔가 뭉툭해. 아름다워. 열어보니까 1,000만 원 열고 제가 겁이 가방이요? 나가지고 현금 1,000만 원? 예. 현금으로 예, 겁이 나가지고 저 이거 이거 저 너무 겁이 납니다. 1,000만 원 제가 기부 1,000만 원 만나서?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저희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자매단체 존경하는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있는데 바로 갖다 드렸죠. 와. 예, 그래서 그분을 계기로 이번에 8.15 이제 뜻깊은 날이잖아요. 모금액이 4억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예, 목표가 7, 8억인데. 아이고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많긴 하지만 슬픔이 네. 많지만 저는 매부리님 그다음에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이 믿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각자도생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우리 매부리님들 중심으로는요 네. 연대도생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연대로 함께 사는 길을 가고 있다. 연대 상생 길을 가고 있다. 네. 각자도생을 뛰어넘는 개념이죠. 연대 대단히 상생.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하네 진짜. 그리고 그 꿈수 청년 장학금도 이번 주 내일 금요일 날 9명 또 300만 원.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돈이 없는 청년들 꿈수 청년이라고 우리가 꿈수죠. 네, 꿈수 청년이라는 네. 되게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데 그동안 5번 30명한테 2천만 원 지급했는데 내일 9명한테 6번째 네. 2,700만 원 네. 지급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 예. 박시동 매불쇼 나오는 게 꿈이었다는데 자, 한마디도 이제 못해. 그래서 한마디도. 아니 조금 기분 좀 아, 웃어보자. 우리 모두 우리 풀고 들어가자. 매부리님들과 우리 네. 시민들의 연대 상생의 길.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시동님. 에어컨 명장. 아유 고맙습니다. 아 따뜻하시네.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 차가운 일을 하는데 마음은 따뜻하네. 오. 아. 이야기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시동 씨가 내 멘트 약간 실망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아닌가? 네.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감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사람 시원하게 해줘놓고 돈 벌어서 아 내가 무슨 마음은 무슨 따뜻하게. 그십니까? 그런 걸로 그 나를 아니 좀. 저기서 몸은 시원하게 해주고 아 마음은 그만해요. 따뜻하게. 네. 썩 좋지 않은 멘트였던 것 같으니까. 아 네. 좋았는데. 자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짧게 하나 하고 네. 또 안 소장님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짧은 수 소식은 있을까요? 먼저 네. 긴 걸 먼저 해야 되나요? 짧은 거 먼저 할게요. 네. 아까도 그 잼버리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뭐 경제 코너니까요. 네. 경제적으로는 그럼 이게 얼마나 허황되게 출발했던 행사인가라는 측면에서 네. 그동안 사실 잼버리를 놓고 경제 효과가 9조 원이 10조 원이 하는 뻥튀기 홍보가 엄청났었거든요. 6천억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9조 10조입니다. 9조 10조요? 예, 그러니까 그 홍보가 얼마나 잘못된 얘기고 그 보고서가 얼마나 맹탕이었나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경제 효과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어떻게 추산하는 거야? 그 말씀 이제 좀 깊게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고서는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급 행사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평창 동계 올림픽급 행사라고 보면 엄청난 경제 효과 그때 우리 보고서 보면 몇십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비용이 들어갈 때 경기장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잼버리는 경기장 같은 거 큰 비용 들어갈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는 평창 올림픽급 행사인데 음. 비용은 적게 들어간다. 아.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가성비 아. 갑인 행사다. 이러고 보고서를 시작합니다. 마진율을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참가 이제 인원 자체가 많다 보니까 뭐 비슷한 그렇습니다. 행사라고 생각한 음. 모양이군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진짜 코웃음 치실 텐데요. 네.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SOC 등 기반 시설을 조기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6조 4,656억 원이고요. SOC가 6조예요 벌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2조 855억이고요. SOC에 따른 부가가치. 부가가 2조. 그게 벌써 한 9조네. 그렇죠. 그다음에 잼버리 기간 딱 12일 동안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198억. 그리고 부가가치 406억. 자, 그다음에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스카우트들이 각국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서 한국 칭찬을 엄청 할 것이다. 아, 칭찬 비용.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 재고 효과가 1,595억이 난다. 1,595. 1,595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다음에 잼버리가 대흥행하고 나니까 캠핑에 대해서 인기가 엄청 올라갈 거다. 그래서 국내 캠핑 산업의 수출 증가 및 내수 시장 확대로 6,724억, 4,370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잼버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만금에 많이 간다. 그래서 새만금에 그 글로벌 리더 센터를 만들면 1년에 12,000명 이상의 관광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효과까지 이거 합쳐서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북에서 발주해가지고 전북 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데 이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뻥튀가 점점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이제 제가 하나씩 보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급 행사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SOC 관련해서 6조, 8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새만금 그러니까 잼버리 관련한 SOC 특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새만금 지구 단위 그 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그것 관련한 도로공사입니다. 남북 연결 도로공사라든지 전주에서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든지 끌어다 썼구나. 그걸. 조산모사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땡겼다든지 안 할 공사까지 엎어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 효과다라고 땡겨서 홍보하는 거죠. 잼버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잼버리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또 어이없는 게 그 브랜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재고 효과는 네. 왜 1,595억이라고 계산했을까? 네. 보통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데. 보통 국제 행사들은 그 세계적으로 시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청료 또 방송 판권 거기 나오는 광고료 이런 것들을 해서 계산하는 수식이 있는데 새만금 잼버리 국제 생중계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제 이미지 재고를 계산했나 봤더니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가입된 가입자가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인구의 0.5%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랑 현재 그 모든 그 경제 성장에 해당하는 팩터를 그대로 놓고 여기에 0.5에서 0.654를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거 뭐 막하네. 아 그냥 뭐 막 갖다 붙여버리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망쳤잖아.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마이너스 구조부터 시작해야 되는 제가 거네. 실제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아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구조에서 시작해야 돼. 매불쇼 경제 효과도 한 30조씩 맨날 나와. 나오죠. 그렇죠. 아니 매불쇼 지금 실시간으로 한 5만 넘게 보는데. 곱하기 해. 하게. 실제로는 이 참가비를 85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그 곱하기 참가자 수 곱하기 하면 3,600억 정도입니다. 이게 손에 잡히는 경제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뻥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국가 이미지 엉망됐고 네. 심지어는 지금 참가비 환불을 비롯해서 국가 소송까지도 지금 소송 걱정이 얘기 되는 나오더라고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모든 그 뻥튀기 관련한 분석이 다 공연불이 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욱 선생님한테 아니 매불쇼 왜 진행합니까? 그러면 늘 여기서 난 웃음이다. 아 웃음이에요. 웃음에 목숨 건다. 진정성으로 봐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 목숨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 얼마 버는데 출연료 얼마인데 얼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 웃음으로 하시는 분한테 얼마 버는지 하는 질문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질문 할 수도 있지. 최욱 선생님은 뭐 돈 안 받고도 할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미쳤 이거 뭐 미쳤어? 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국가 행사나 이런 그 정도는 때 웃음 장인이죠. 경제적인 효과를 놓고 분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 네. 본질적 가치가 따로 있는 행사가 있는데 네. 모든 일에다 대고 얼마 버는 데라고 들이밀면은 많이 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사업 유치가 안 되니까 늘 이런 뻥공약이 나옵니다. 뻥공설이. 항상. 그러네요. 이게 자 이게 우리 이제 박시동 선생님 네네네. 지금 어디 가서 이거 경제 유발효과 구조 이거 뻥이었다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이거 맞다. 자 그런데 지금 망했다. 그럼 마이너스 구조에서 시작하라고 하해. 아 그게 오히려 더 비판이 클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다 날라간 거잖아. 결국 그러면. 예. 근데 예. 이게 아무리 성공적으로 개최됐었어도 경제 효과 이 얘기는 완전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어도. 아, 그렇죠. 네. 몇 잘하면 몇 천억 정도 수준. 이 비교 사례가 있는데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에서 네. 8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네. 간척지에서 했거든요. 참가 인원도 비슷하고요. 그때 일본에서 끝나고 나서 다양하게 사후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런 거 다 분석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낸 경제 효과가 뭔지 아세요? 유의면 보고서가 안 나왔고 그 근처에서 관광 쇼핑샵 같은 데서 기념품 사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돈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0억 내외 말고는 잡히는 게 없어요. 아, 사실.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뭐라고 자조하냐면 네. 일본 이 국제 행사인데 내부에서 치러진 노인 올림픽보다도 경제 효과가 적었다라는 게 자조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그걸 8년 전에 봤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9조 10조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홍보하고 아니, 있었으니 그래요? 말 그대로 그 저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 와서 아. 야영하고 가는 겁니다. 활동하고 가는 바로 건데 그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가 얼마나 거기다 대고 있겠어. 청소년들의 야영, 너무 많이 호연지기, 또 네. 국제 문화 교류, 또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산과들을 보고 그렇죠. 가는 문화적인 네.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 정도로 해서 본질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네. 어른들이 거기다 대고 얼마 버는데 아. 이걸 계속 들이미니까 뻥튀기 보고서는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뻥튀기 보고서가 안 나오면 잘 유치가 안 되는 진행이 안 모양이군요. 된다. 진행이 안 되고. 예.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디서 치러졌는지 한 번도 나는 아예 몰라요. 네. 근데 무슨 뭐 이미지 제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 이런 거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청와대 옮긴다고 할 때 우리가 위기관리센터라든지 국가안보라든지 행정 시스템 효율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데없이 청와대를 옮겨도 옮기는 것만으로도 5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그런 생각나네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을 그러니까 아까 본질과 상관없이 네. 잼버리도 다른 본질과 상관없이 경제 효과를 들이미는 것처럼 네. 청와대 이전도 난데없이 5조의 경제 효과를 들이밀면서 이전의 논리를 찾는 네. 이런 문화부터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람들이 그 숫자에 좀 약하거나 혹은 좀 설득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이렇다 이름 좀 너무 뭐 정확히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돈으로 딱 4,600억. 하면 딱 네. 오지. 아 그렇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똑똑하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박시동 대단히 경제평론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 저한테 살짝 넘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또 마무리. 토스할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시동 선생님 처음 나왔는데 네. 버스 요금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300원이 오릅니다 서울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1,200원, 1,500원 돼버리는 건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생활 꿀팁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6시 반 전에 타면 대중교통 조조 할인됐다는 거 그 정보 다시 한번. 아 새벽에. 네, 6시 반 전에 타면 네. 20% 할인. 아유, 그러니까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버텨야죠. 지금 한푼 고맙죠. 아쉬우니까 서울 경기는 버스 지하철을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이 된다. 고맙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 날 150원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자. 그리고 6시 반은 너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7시 전에 타면 20% 할인 받는 거를 우리 매부리님이 다 같이 민원을 내자고요. 6시 반은 너무 이르다. 네. 7시 전에 타야 그 탑승 인원 분산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 어. 이렇게 지금 캠페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픈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사러 갈 때 네. 할인 받을 때 정책금융 오픈런이라는 게 지금 생긴 거예요. 정책금융 정책금융. 오픈런. 그러니까 뭐죠? 이제 좀 정부가 좀 더 저렴하게나 중금리로 우리 서민들이나 저신용자들을 대출을 도와주는 건데 하루 만에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지원하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인데 신용 점수가 10% 이하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위 10%. 예, 하위 10% 네. 이하인 국민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15.9%의 고금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대부업체보다 또는 불법 사채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저는 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15.5%?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거 그죠 아니야? 비싸죠. 근데 저거 이상으로 20%나 30% 20% 이상 불법이거든요. 불법 사채. 그리고 대부분 대부업체나 신용카드 연체하면 금리가 19% 20% 올라갑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15.9%가 급하니까 달려드는데 진짜 하루 만에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네 곳에서 총 175억만 한 달에 푸는 거예요. 175억이면 3,500만 원 다 받으면 3,500명이잖아요. 네. 근데
신용화이 10%면 우리 국민 전체로 하면 5,170만 명 하면 517만 명일 거고 가구로 해도 2,300만 가구쯤 되니까 230만 가구인데 한 달에 3,500가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체육 MC님이나 정인 MC님 계속해서 16% 이거 너무한다는 너무 여러 번 높은 분노하셨는데 네. 이 금리는 그래도 10%까지는 좀 낮춰서 이건 좀 낮추시고. 인원은 좀 더 늘리고 네.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내면 이렇게 이런데 돈을 써서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10%도 10%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로서 남는 장사가 돼요. 네. 연체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네. 오죽하면 정책금융 오픈런이란 말까지 생겼겠느냐. 네. 하루 만에 매진된다. 네. 좀 더 늘려라, 금리 낮춰라. 알겠습니다. 호소드립니다. 네. 자, 박시동 평론가님 한번 짧게 가볼까요? 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일단 하는 거 네네네. 네, 편안하게 재밌으면 좀 길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재밌다. 그러면 썬킴 집에 보내면 됩니다. 예. 뭐 최근에 뭐 나라 살림 엉망이다.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났다. 세수 부족. 예, 이 와중에 뭐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그런 거 아니냐 난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 네. 원인이 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네네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올해 2023년도 정부가 정한 세수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400조입니다. 400조 정도 걷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네. 지금 상반기가 지났어요. 6월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는 178조 5천억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39조 7천억이 줄었습니다. 40조가 줄었네요. 예, 와. 대충 상반기 지났더니 목표에서 40조 정도 빵꾸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잘못된 건가 보면 큰일이네.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 1일에 세금 벗기 시작하죠. 쉽게 얘기하면 1%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 12월 31일이 되면 365분에 365가 돼야 되겠죠. 그럼 6월쯤 되면 보통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오냐면 54% 정도 나옵니다. 그렇겠죠. 보통 상반기 많이 거드니까 54, 5 정도가 6월 지나면 거쳐져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6월 달 상황에서 44%입니다. 44? 예. 와. 진도율이 엄청나게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보다 너무 떨어진다는 너무 떨어지는 거죠. 겁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세수 결손이 큰데 왜 이러는 거야?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야? 예측 못한 경기 침체 때문인 거야? 라고 보통들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뭔데요? 이것은 아이고. 예측 못한 이유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보통 정부가 3월 달에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해요. 네. 그리고 5월 달까지 각 부서한테 필요한 예산을 걷습니다. 7월 달이면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을 확정합니다. 즉 2023년이잖아요, 지금. 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2022년 5, 6월이면 얼추 윤곽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때 정부가 예측했던 2023년도 경제 전망은 아니 그 당시 2022년도 경제 전망은 2.5였어요. 아, 그런데- 성장률이 예. 성장률. 그런데 정부가 그때부터 매달 계속 성장률을 낮춰서 정부 스스로 기획재정부 발표가 연말 되면 1.6까지 낮아져요. 네. 음. 즉 정부도 경제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에 대침체에 들어갈 것처럼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 예산을 짤 때의 기준 시점인 2022년 5월이나 7월 달에 경제 성장률에 맞춰진 그 세입 규모를 2023년 초반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고치질 않습니다. 왜냐? 그때 2023년도 예산이 통과하는 날 올해 세법 개정안이 원래 같이 통과되거든요. 네. 그때 엄청난 감세 법안이 통과됩니다.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소리 듣는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아. 아니, 도대체 얼마나 깎아줬길래라고 하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때 깎아준 세금이 2028년도까지 누계로 합치면 80조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28년까지 예, 누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올해 깎아주는 그 세금 곱하기 해서 그게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가 올해도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렇게 누계로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법에 따라서 80조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되는데 대략 그럼 연으로 따지면 10몇 조, 15, 16조 뭐 그렇게 정도 계산해도 되겠군요. 됩니다. 네. 연초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누계로 80조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정부가 추진을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내년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세입을 줄이겠습니다. 이게 이율 배반이라서 성립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럼 정부는 뭘 선택했어야 됩니까?
솔직하게 경제가 떨어집니다. 세입 줄이고 나라 긴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세할 때 아닙니다. 나라 곡간 거덜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하죠. 감세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3년 시작하자마자 1월 1일부터 세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개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스스로 경제 전망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데 세입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이 시작하자마자 세입 규모가 이제 떨어지는데 제가 6월 7월이 돼서 이걸 확인한 게 아니고요. 1월 2월에 바로 확인됩니다. 1월 2월부터 그 당시 진도율에 따라서 10조 20조가 빵꾸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얼마 빵꾸나는 거 기사가 계속 나오고 학계나 금융계에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기재부는 놀라진 않았겠네. 놀라진 않죠. 다 알고 다 알고 있는 있었으니까. 아유.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럼 세속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계측한 거 틀렸어. 지금이라도 다시 계산해. 2023년도에 이 정도 빵꾸 날 것 같으니까 장부를 우리 다시 짜자. 재추계를 해라고 합니다. 재추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안 합니다. 지금 8월이 끝나가요 거의.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재추계하라고 학계랑 금융계랑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까요 정부가? 어떻게?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몰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부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갑자기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도 없잖아. 갑자기 돈이 없으면 뭐 주담대를 하든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돈 빌려와야지. 절차가 오래 걸리죠. 어. 평소에 마이너스 뚫어놓으면 급할 때 마이너스 땡겼다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넣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이제 긴급적으로 한국은행한테 차입할 수 있는 차입 계정이 있고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차입 계정은 15일 마이너스입니다. 딱 15일간 빌려다 확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재정증권이라고 해서 급할 때 더하기 빼기가 안 맞을 때 채권처럼 잠깐 발행했다가 2달 안에 갚아버리는 재정증권이 있습니다. 쉽게 이 두 개가 정부의 마이너스 계좌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113조를 썼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올해만 올해 113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 재추계 좀 다시 해라. 아. 장부 좀 다시 맞춰보자 하는데 113조를 썼다는 거는 예. 지금까지 그러면 빚이 113조가 쌓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쓰고 갚고 한 거를 다 더했던 쓰고 갚고 누적이 87조고요. 예. 재정증권이라고 해서 아예 발행한 게 채권처럼 발행한 게 26조입니다. 그럼 쓰고 갚고 해서 그럼 많이 갚았으면 그건 이제 제로네요, 맞아요? 제로긴 한데 네. 이것도 보통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매달 있습니다. 매달 넣었다 뺐다 매달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세입이 지금 언제 빵꾸 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재추계 하라. 싫은데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래? 마이너스로 쓰고 살고 있을 건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그런데 이런 중인데 지금 양쪽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당이나 금융계에서 얘기하는 게 세입이 줄어든 거 좀 인정을 해라. 제발. 아, 그거는 인정해라. 인정해라. 세입 재추계 좀 하자. 안 하죠. 왜 안 하냐? 지금 세입 재추계를 하면은요. 지금 베이스에서 경제 성장률을 다시 반영해야 되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할 건데 돈이 없잖아. 쓸 돈은 천진데. 그럼 빚을 내야지. 국채 발행해. 국채 발행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추경호 총리가. 그것도 안 되고.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국채 발행은 안 돼. 내 눈에 흙이죠. 내 그것도 안 칼이고, 되고. 예. 국채 발행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세입이 빵꾸 나는데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작년에 안 쓰고 넘어온 돈, 그다음에 아껴놓은 돈 이런 거 모으면 되지롱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학계나 세제 전문가들이 분석해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6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아껴도 6조예요. 터무니없네. 지금 빵꾸 나는 돈이 40조, 50조인데 터무니없어. 아무리 아껴도 6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은 수입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 전국 국세청에 엄청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니 뭐냐? 근데 내가 보도를 본 게 있는데 네. 기업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기업 네. 세무조사는 대폭 줄인다고 하던데. 이제 그 세무조사 말고 그동안 이제 뭐 누적돼서 사람들이 뭐 못 낸 세금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룽지 긁듯이. 그거 이제 늘 매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좀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팍팍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 법인세 왜 깎았어? 아유. 그러니까 아무튼 월급 100만 원 받던 아버지가 갑자기 월급이 지금 6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월급 100만 원에 맞춰서 쓰던 지출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 세입 추경도 하기 싫어? 국채 발행도 하기 싫어? 그럼 지출 줄이겠네. 어디서 뭐 줄일 거야? 얘기해봐. 그때 정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이제 예산으로 보면 불용이라고 합니다. 쓰지 않는 거죠. 불용으로 감액할 거지? 어디 감액할 거야? 얘기했더니 불용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황당한 거죠. 추경도 안 해, 빚도 안 내, 불용도 없어. 근데 예산은 빵꾸 났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
세입 추경, 세출 추경 다 하지 않으면서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럼 국가 부도인데요. 쓸 돈을 계속 쓰고 나는데 어. 세입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도는 안 나죠. 그럼 뭐냐? 알게 모르게 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같은데 줄이는 거라.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아,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줄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전망치를 계속 지하실을 뚫고 더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부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게 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도 성장이 잡혀야 되거든요. 정부가 돈을 안 써서 또는 재정 정책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이번 분기에 0.5입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로 하면 0.2 마이너스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라고 칠게요. 정부만 잘했으면 1.6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1.3이다? 정부만 잘했으면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출이 주니까 정부 소비 때문에 GDP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가 멍청한 정부가 세입 추계를 잘못하고 감세를 하는 바람에 경제를 더 갉아먹고 있습니다. 악순환이네. 예. 아니 그 저기요. 네. 그 왜 그 법인세 그 왜 못 막았어요? 예. 아 맨날 민생 얘기하시더니 결국은 민생이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타격받게 맞습니다. 생겼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 다 지금 줄줄이 뭐 역대 최대로 줄어들고 있는 게 이 여파입니다. 예. 경제 성장률 줄어들고. 저분도 알고 계셨나 보네. 아니, 당연히 알고는 있었죠. 근데 근데- 시시했다 이거지 나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1.3%까지 전망이 떨어지니까 세금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추경. 예. 근데 일부 국채도 워낙 발행할 건 하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 큰 정부 반대쪽으로 워낙 얘기를 많이 해나갔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막 재정을 쓰거나 이러는 건 아마 못할 이제 부담스러울 수 거예요. 있죠. 본인들의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정치랑 이제 경제랑 약간 꼬이긴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를 늘려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엉망이 됐다고 지금 말만 하면은 노래를 하는 정부인데 네. 너희들도 그럼 추경해야 되겠네라니까 그거를 못 뒤집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은 2023년 이제 내년을 대비한 세법 개정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작년에 했던 감세를 그럼 다시 꺾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보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내년을 대비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부자 감세는 계속 이어지고 아 그건 유지야. 다시 유턴해라 하는 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똑같이 가네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정부가 국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비율을 곱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그걸 다시 뿌려줍니다. 그걸 교부세라고 합니다. 아 교부세. 네. 왜냐하면 강남이나 과천처럼 돈 많은데. 돈 많은 데는 자기네 지방세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나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 지자체는 인구도 별로 없는데 네. 어떻게 삽니까? 세금이 안 그렇죠. 거치는데. 그런 데를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돈을 뿌려줍니다. 아, 중앙 정부가 이제 돈을 줍니다. 근데 국세가 줄면은요, 교부세가 줄죠. 교부세 줄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냥 대충 1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전국 지자체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교부세를 안 주게 되죠. 그럼 지방 지방 경제는 정부가 더 빨리 어려워집니다. 주네.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길 가다가 왜 우리 동네 가로등이 점점 안 고쳐질까? 아. 왜 우리 동네 도로 보수가 이렇게 안 되지? 옛날에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틀니 예산 뭐 복지관에서 복지. 해준다던데 음. 뭐 구청 수영장 가니까 문화 프로그램도 참 좋던데 음. 점점 없어지지. 그런 게 조금씩. 나 왜 줄어. 이렇게 살기가 빡빡하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 아니 근데 그 정부 여당에서는 막 노인정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해주겠다고 딱 얘기하던데 그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 예산과 실제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퍼포먼스 같은 예. 것들이죠. 예. 안진걸 수장님. 네. 아니 뭐 하셨어요? 예. 근본적인 성찰에 지금 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민생 복지 예산 늘려달라고. 특히 지금 이제 추경하자고 야당이 지금 현수막 많이 걸어놨잖아요. 보면 물가 에너지 지원금 뭐 1인당 하위 소득 80% 국민들 대상으로 또는 90% 국민 대상으로 25만 원, 30만 원 지원하는 현수막 걸려져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난방비 폭탄이 다시 오고 있잖아요. 올해 이번 달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집집마다 소상공인들도 몇십만 원씩 올라간다는데 그런 지원금을 좀 달라는데 이제 돈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 감세 위주로는 80조를 감세해 주면서 이번에 추경 야당이 요구하는 게 30조거든요. 그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서민 중산층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각자 도생을 넘어서 연대 상생 투쟁의 길로 함께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박시동 평론가님이 아주 쉽고 전달을 잘하시네. 네. 그렇습니까? 아 좋았어요. 제가 네. 여기서 항상 첫 방을 막방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니, 좋았어요. 저도, 쉬운데 네. 깊어. 저도 못 끼어들었잖아요. 좋아가지고. 맞아. 네. 안진걸이 못 끼어들 정도. 네. 너무 몰입감이 잘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 몰입감 있었어요. 몰입감이 네.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